이대호 저 새끼가 사기꾼이라서 주가 조작 콤비라고 표현을 하든가 하여튼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낑겨 들어가 있는 거는 그거예요. 누굽니까? 뭐 아인슈타인 비슷하죠. 어떻게 보여요? 양각이면 튀어나온 것처럼. 근데 제가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양각이라며. 자, 계속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은 양각이었어요? 지금은 어때요? 착시 효과?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릴까요, 제가? 그리고 재미난 그림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A면하고 B면하고 색깔이 어때요?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A 색깔과 B 색깔 혹은 명암이 차이가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마술을 보여드릴게요. 따란따란따란따란따란 여기 따란따란따란 따란따란따란 요 줄까지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기 이제 노가다 잠깐만요. 제가 좀 노가다 좀 할게요. 요거 제가 좀 빨리 이거 사람 옮겨 너무 옮겨 사람 옮겨 요거 좀 빨리 가도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자 여기 이거 먼저 올게요. 자 어때요? 같은 색깔. 아까는 분명히 다른 색이고 다른 명암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은 같은 색이라? 또 거짓말 이 사람들이 나한테 사기치네? 이 사기꾼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사기꾼들. 자 그러면 아까로 돌아갈게요. 이번에는 거꾸로. 자, 어떻습니까 지금은? 왜 달라 보일까요? 1번 이대호 저 새끼가 사기꾼이라서 이대호 저 새끼가 자꾸 사기꾼이랑 어울리고 다녀가지고. 아니면 우리의 관점이나 배경에 따라서 지금 어떻습니까? 이 같은 색이고 같은 명암을 둘러싼 바탕이 다르고 요 사이에도 약간의 착시를 일으킬 수 있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것이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분명히 이 조각 혹은 뭐 플라스틱 껍질은 그냥 고정되어 있는 하나예요. 근데 이걸 돌림에 따라서 빛의 방향, 빛이 우리 눈에 어떻게 굴절돼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양각이 되기도 하고 음각이 되기도 하고 분명히 음각이었는데 양각처럼 보이고 양각이었는데 음각처럼 보입니다. 이 조각이 우리한테 사기를 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똑같은 걸 다르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얼마 전에 우리 정채진 프로님이 YG 클럽 특강 오셔가지고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인코그니토라는 책 권유를 해주셨는데 우리의 뇌는 1.4kg 정도, 우리 몸무게의 약 2% 정도 분홍색의 말랑말랑한 그것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건 그저 그 뇌의 상태에 따라서 뇌가 신호를 주는 대로 우리가 인지를 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심지어 냄새 맡은 것, 촉감으로 느낀 것도 그게 진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 인터넷 실험 있지 않습니까? 가짜 손 모형을 이쪽에다 놓고 내 손은 이쪽 박스 옆에다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손 모형에다가 망치를 꽝 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최근에 뭐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어떤 특정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저희 출연자와 그 출연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기업의 입장을 좀 엇갈려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막 내보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특정 부분을 발췌를 해서 특정 부분의 특정 멘트만 가지고 그 사람이 주가 조작을 시도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우리 채널에도 나왔었으니 같은 뭐 주가 조작 콤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뭐 하여튼간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면서 과연 진실은 뭘까? 이 관점의 차이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였어요. 어떤 배경에 있느냐, 어떤 배경 속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최근에 거기에서 문제가 됐던 멘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자사주 매입이다 라고 하면은 한켠에서는 우리한테 자사주를 주가를 올려가면서 사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을 우리한테 권유한 거고 우리와 함께 주가 조작을 시행하자고 한 거다 라고 보는 거고 한켠에서는 그거는 전체 멘트 중에서 일부일 뿐이고 우리의 취지는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릴 수 있다. 너무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높이자. 왜냐면 그 뒷부분에 메리츠 금융지주 사례처럼 하면 된다. 뭐 이런 멘트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앞뒤가 다 잘려나가고 주가를 뭐 올릴 수 있다고 하나. 뭐 하여튼 이거 뭐 또 정확히 제가 뭐 인용을 하기엔 또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만 같은 자사주 매입을 놓고 한쪽에서는 주가 조작이라고 공격을 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이 왜곡이 되어 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참 이게 뭐가 진실일까?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서 비교적 가까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헷갈리는데 그 내용을 다 모르시는 그 전체 녹취록을 모르시는 그 회사에서 보내준 녹취록만 해도 이 정도 두께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몇 초간 혹은 몇 분간만 들으셨다면 과연 그게 진실일까?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다른 배경에 있는 사람끼리 분쟁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한 지가 올해 18년째라고 합니다.
18년째고 한때는 1대 주주까지 올라갔었어요. 뭐 하여튼 여러 역사가 있는데 그 사이에 뭐 한두 가지로 분쟁을 겪은 게 아니에요. 그게 또 지금도 더 오히려 이번 일 때문에 막 확전이 되고 있고, 물론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만, 거기에 저희가 낑겨 들어가 있는 거는 그거예요. 왜 특정 개인만 이야기를 들어주고 회사 측의 반론은 제공하지 않았느냐라는 걸로 이제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 개인이 주가 조작을 시도한 사기꾼인데 이대호가 사기꾼이랑 또 붙어 먹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기로 했고, 과연 제가 반론권을 제공을 안 했을까요? 저희가 최초 인터뷰 영상에서도 그 기업 측 대표이사가 됐건 연락을 달라, 오히려 저희가 인터뷰를 2배로 해드리겠다라고 했었고, 실제로 해당 임원이 저희 사무실에 찾아왔을 때 그쪽 대표이사님의 인터뷰, 그분이 만약에 언론 인터뷰를 절대 안 하시는 분이라, 안 하시면은 그럼 임원분이 나오셔도 좋다 제안을 했는데, 그거는 임원들이 부담스러워한다. 뭐 그럴 수는 있어요. 뭐 부담스럽지. 왜냐면 다 얼굴 자기도 생활인들인데.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러면 텍스트로 주시면 저희가 그 텍스트를 반론으로 실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파워포인트 자료가 왔습니다. PPT. 근데 PPT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감정이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에 대한 감정도 그렇고, 물론 이제 서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배경에 있잖아요. 서운할 수가 있는데, PPT 가져온 내용을 보니까 그 특정인에 대해서 비방하고 또 이제 일방에 주장을 하는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입장이 다르니까, 배경이 다르니까.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이 직접 나와서 본인의 입으로 법적인 책임을 감수하고 본인이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전달해 드리는 전달자 입장에서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왜? 그분의 이야기로 이분의 개인적 입장입니다, 아니면 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라는 전제하에. 근데 그게 아니라 반론권을 행사를 하는데, 이 반론으로 텍스트로 이거를 걸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그 반론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거는 언론중재법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언론사 등은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정정보도를 거부할 수 있는 때가 언제이냐? 청구된 정정보도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른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주가 조작 전력자다, 뭐 전과가 있다 라거나, 뭐 무자본 M&A를 했는데 그게 뭐 기소가 됐다라거나, 아니면 현재 수사 중인 내용이다라거나 유죄가 됐다라거나, 그러면 그 내용을 입증하면 이런 사실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라고 반론에 제가 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쪽의 주장인 거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정말로 이거를 씻고 싶다라고 하면은 금감원에 빨리 조사를 요청을 해서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료를 다 제공해 주시고 빨리 조사받도록 하고 기소받고 진짜 문제되면 유죄 판결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그 내용을 가져오시면 저희는 실어드리는 거죠. 몇 월 며칠 뭐와 관련해서 Y스트리트에서 인터뷰한 이 사람이 이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당사자였던 측이 이런 내용을 알려왔습니다 라고 저희는 걸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칫 양쪽에서 또 법적 분쟁이 더 확산될 수도 있는 내용을 반론으로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은 아직 사실로 확정이 되지 않은 내용이니 그거는 반론의 범위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 회사 측 입장에서 보면 딱 그럴 거예요. 이대호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옛날에 그 특정인하고 다른 방송도 많이 했더라, 그래서 유착된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언론중재위원회 갔다 오면서 브이로그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 우리 어려운 사정 알고 후원해 주셨다, 근데 어떤 슈퍼개미 형님이 우리 또 후원해 주셨다라고 하니까 그 슈퍼개미가 그 사람 아니냐? 그 사람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 슈퍼개미만 한 수십 명은 됩니다. 제가 그 분한테 어떤 물질적 대가를 받은 거는 한 3, 4년 전인가? 처음으로, 훨씬 더 그분을 알고 지낸 거 되게 오래됐는데 갑자기 밥을 먹자는 거예요. 와, 이렇게 돈 많은 사람은 어떤 밥을 먹을까? 그래서 나갔어. 근데 수제비 칼국수 한 그릇 사주더라고요. 그때 촬영한 후였나 언제였나 한번 또 갑자기 연락 오신 거예요. 자기 저녁 먹으러 가는데 약속 없으면 밥이나 먹죠. 여의도에 계시니까. 그래서 나갔어요. 근데 무슨 회관으로 오래, 회관. 그래서 보통 회관은 고기 팔잖아. 드디어 내가 고기를 얻어먹는구나 했더니 갈비탕 얻어먹었습니다. 그래도 갈비탕까지는 고기예요.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은 거 진짜 유착이 됐다는 건 수제비 칼국수와 갈비탕으로 유착이 됐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특정인을 비호할 이유도 없고 끝까지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지면서 이만한, 와 이거 뭐 어디 오래 자기네 저기 안 들으면은 와 뭘 얼마나 달래, 뭐 이거 왔어 관리소장님인가? 여기 왜 소장이라고 써있지?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우리한테는 그 해당 출연자에 대한 뭐 예의, 뭐 미안함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거 내가 너무 고지식할 수도 있어. 요즘 그런 말 하면은 별로 인기 없잖아. 법과 원칙에 따라. 내가 무슨 뭐 대단한 법조인도 아니고 뭐 내가 뭐 얼마나 대단한 무슨 퓰리처상을 받겠다고 그런 거는 아닌데 일단 원칙이 있으니 법에 따라서 우리는 하는 게 맞다. 왜냐면 이번에 사례가 된 그 한 분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솔직히 소액주주 연대에서 연락 많이 오는 거 아시죠? 도와달라고. 저희가 거버넌스 그다음에 밸류업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액주주의 권리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도 연락이 되게 많이 옵니다. 얼마 전에 메가스터디 교육연대 소액주주연대 대표도 출연을 했고 DB하이텍 뭐 소액주주연대 대표 등등 많은 분들이 출연을 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앞서 저런 사례가 있네? 우리 지난번에 출연했던 그 소액주주연대 사람 말이야. 다 캐봐. 옛날에 학폭이 있었대. 아니면 무슨 데이트 폭력이 있었대. 아니면 무슨 의혹이 있대. 아니면 저 사람도 주가 조작한 거 아니야? 저 사람 계좌 다 까보라 그래.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막 반론 PPT를 500장을 가지고 이거 다 실어주세요 라고 하면 그럼 우린 다 실어줘야 돼? 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제시한 게 그거예요. 그 반론 보도 문구에 대해서 서로 이제 조정하는 그 해당 기업 측과 조정하는 절차가 있었어요. 결국은 이 간극이 좁혀지질 않았어. 그래서 제가 먼저 요청드렸어요.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를 먼저 좀 요청해 주십시오. 그러면 권위 있는 기관이니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하라는 대로 저는 다 하겠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만약에 그 반론을 싣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저는 토시 안 달고 그대로 싣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언론중재법에 따라서 특정인에 대한 비방이나 그런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주장은 반론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갔었고 지난번에 저희가 브이로그도 올려드렸었죠. 그 갔다 오는 장면을.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위원님들이 그 기업 측 법률 대리인에게 그런 비방 내용은 빼시라. 그런 내용은 반론에 포함이 되질 않는다 라고 지적을 해주셨어요. 근데 일단 1차에서는 결렬. 근데 2차에서 다시 뭐 한 1, 2주 후에 또 갔죠. 근데 그때 조금 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님들이 보통 반론이 요 정도라면 더 길게 실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좋습니다. 예, 저쪽에서 아니라고 하는 내용 다 좋습니다. 저쪽의 주장 좋습니다. 저희는 그대로 씻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해당 회사 법률 대리인이 곤란해하는 거죠. 이거는 저희 대표이사님한테 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위원들이 그때 하신 말씀이 그 대표이사 잘 좀 설득해보라고. 왜냐면 그쪽은 법률가니까 이 내용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2차 조정도 무산이 됐어요. 근데 저희는 최초 그 영상을 저희는 지금 비공개 처리를 해놨습니다. 왜냐면 양 당사자의 어떤 법적인 문제나 감정 싸움이 더 우리 영상으로 격화되는 걸 저는 원치를 않아가지고 양쪽이 합의한 바에 따라서 영상을 비공개 처리를 했어요. 이건 양측의 합의에 따른 겁니다. 그리고 그 기업 측이 저희한테 유감 표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 나왔던 당시 그 시리즈물 중에서 3부가 비공개 처리됐고 1, 2부 고정 댓글에다가 지금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비공개 처리가 됐고 양측에 불편함을 해드려서 이렇게 하여튼 유감 표명을 달아놨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언론사로서 우리가 작지만 독립 미디어로서 독립 언론사로서 최선을 다했고 그쪽에 반론을 싣기 위해서 언론중재위원회까지 찾아가면서 최선을 다했고 기존 영상은 그래서 비공개 처리를 했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건 그 기업의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임원분들이 내가 인터뷰하겠소. 내가 이 주장은 확실히 Y스트릿 나가서 해야겠소. 오시라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받아들이겠다는 거지. 왜? 본인이 어찌됐든 간에 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지겠지만 내가 나가서 나한테도 기회를 달라. 나한테도 발언할 기회를 달라. 그럼 저희는 당연히 드려야죠. 왜냐? 당사자니까. 근데 반론문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담는 거는 그거는 법에 따라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법원까지 가게 됐는데 저는 따를 거예요. 당연히 판사님이 Y스트릿 그러면은 반론 내용 이 정도 실으시라고. 네, 하겠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저는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그 틀이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시한 것과 법원이 제시하는 것이 과연 많이 다를까? 법원에서도 특정 그 사람의 주가 조작 시도 의혹이 있고 뭐가 있고 이거를 다 반론을 실어라고 할까? 그렇게 하면 저는 법원이 시킨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과연 있을까?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너무 고지식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Y스트릿에 출연을 하실 제2, 제3, 제4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를 좀 방지하려고 했던 거고요. 지금 깜빡이는 점을 한번 따라가 보시겠어요? 무슨 색이에요? 깜빡이는 점이? 따라가 보세요. 분홍색 깜빡이죠, 하나씩. 자, 이번에는 이 십자가 가운데만 보세요. 십자가 가운데만 지켜보세요. 가운데만 보세요. 방금 여러분이 분홍색으로 본 그 색깔의 원이 무슨 색이에요? 왜 초록색이 됐어? 거짓말하고 있네. 지금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느냐? 무엇을 구독하고 있느냐?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느냐? 어떤 사람들의 대화 중에서 어떤 부분만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판단은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잖아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자기 객관화가 어느 정도는 되게 필요해요. 나에게 들어온 이 정보가 합리적인 것인가, 진실인가. 내가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나에게 들어온 정보 하나에 따라서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입증하려는, 객관화하려는, 입체적으로 보려는, 균형감 있게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자칫 편향에 빠진다. 그럼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고요. 이게 어느 정도 좀 메시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저희한테 쏟아지는 비판, 근데 진짜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많아요. 왜냐면 저는 아직까지 인격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좀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또 얼마 전에도 막 이런 거 달리니까 막 욱해가지고 막 댓글도 막 달하고 막 또 나중에 후회하고 막 이런 것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 특정 그 기업 상대방에도 약간 좀 욱해갖고 막 말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아직 수양이 덜 됐기 때문이고 제가 아직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는 더 열심히 정진하고 수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또 제가 부족한 부분은 많이 반성하고 또 개선하고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어떤 결론을 미리 내버리고 어이 저 나쁜 놈들, 저 사기꾼들, 맨날 와이스트 보니까 사기꾼들만 득실득실 내더라, 이렇게는 확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편향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하면서, 여러분은 못 들으셨겠습니다만 제가 잠깐 웃은 이유가 뭐냐면 정확히 그 미니진과 하이브 사례를 지금 PD가 갑자기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예요. 이 방송사 카메라예요. 뭘 찍고 있어요. 근데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칼로 지금 위협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을 지금 칼로 찍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왼쪽 사람이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프레임 안에 보여지는 것일 뿐이고요. 근데 진실은 이거였어요. 위에 있는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와서 이 사람이 도망가는, 근데 발 뒤에 뾰족한 구두였던 거죠. 근데 이게 정확히 요만큼만 프레이밍이 되다 보면, 요만큼이죠. 요만큼만 프레이밍이 되다 보면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이 사람이 나쁜 놈, 이 사람이 강도, 이게 칼,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우리는 과연 이것을 보고 있는가, 이 전체를 보고 있는가, 이거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언론학 같은 거 배울 때 아주 기초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건데, 기자들도 그렇고 항상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학습을 받는데, 저 역시 일개 인간이고, 우리도 책을 읽었습니다만은 도마뱀의 뇌라는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아직 진화가 덜 됐고, 인간은 이 뇌는 인지적 구두쇠, 그냥 빠르게 단순화해서 정보를 습득하고 결론을 내버리는 게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야지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 프레임에 아주 쉽게 빠져버린다 해서 지금 저희가 어줍지 않게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겠다고 어줍지 않게 나섰다가 아예 저희가 좆되고 있고요. 좆되고 있는 와이스트릿을 위해서, 좆되고 있는 이데오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좆됐다, 이것만 같이 해주셔도 여러분이 저희를 많이 도와주시는 일이 될 겁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뿅!